이장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가져가면 2당도 안 된다. 3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휘하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것과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당 운영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데 이 사람이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받겠지만 자, 당을 이렇게 운영해서 검사 방식으로 이번 총선에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못 간다고 봅니다.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고요. 이 사람 실력을 그때 검증을 하게 될 텐데 당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거냐. 지금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으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받아주지만 당은 그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정리를 해낼 것이냐. 공천이나 문제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여기에서요. 실력 일본말 하면 쓰겠습니다. 뽀록 납니다. 그러면 일주일 못 갑니다. 그러면 당은 이제 수습 불가의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카드를 쓴다? 아마 지금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무질서한 질서가 전혀 없는 방식의 토사구팽이 당까지 이제 들어가서 장악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폭망하고 그 사이에 개혁신당이 나와가지고 이 당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한동훈이 정말 자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신데 그렇게 하면은 진다를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좀 약하다고 보고요. 아까 박 전 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예. 그 정도 가는 것보다는 원희룡 정도를 내세워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하면서 대통령 이제 뜻은 좀 받들고 또 원희룡은 또 자신은 자기 대권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연합하는 형체를 취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가 저희 전망입니다. 비대위를 가더라도 한동훈은 아닐 것이다. 왜냐면 폭망의 자초가 저는 너무나 명약 완화해 보입니다. 예. 신인규 위원장 전망은요? 저도 그 박지원 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저런 진단은 아무래도 과거의 정치는 생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 일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바라보는 윤석열 정권은 정치는 무생물 시대에 탄생한 거의 빌런 정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요. 과거의 문법을 갖다가 끼워 맞추면요.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냐면은 그 전통적으로도 정권의 2인자들이 성공하는 방정식은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뜨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한동훈 장관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내지는 그 직속 부하 같은 느낌이 나는 2인자는 절대 나와도 성공을 못합니다. 그때 2인자가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70% 80% 나온다. 이럴 때는 괴를 같이 하는 2인자가 그걸 가지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구조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씀 저는 먼저 드리고요.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길목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기현 대표의 욕망을 봐야 됩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일단 당 대표인데요. 뭐 바지 대표니 뭐니 모든 모멸감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고 이분이 그래도 옛날에 판사 지냈고 울산광역 시장까지 지낸 분인데 얼마나 수모를 견디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기회 딱 한 번 남아가지고 마지막 공천하는 옥새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집에 간다? 김기현 대표는 뭐 욕망이 없는 분인 줄 아십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의 욕망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일단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거 수습 불가다라고 해서 뜨거워 해가지고 도망을 간다 그러면 저는 뭐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원장설 전 택도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무색무취하게 해서 이 공천을 나눠먹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하는 권영세 장관 같은 스타일의 유형의 비대위원장이 저는 관리자 격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저는 원희룡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너무 많이 같이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다소 순한 맛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뭐 한동훈은 택도 없는 얘기고 김기현 대표가 저는 일단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대위로 간다면은 조정자 형태의 무색무취한 그냥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와서 총선을 저는 지금 뭐 멸망의 길로 돌진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봅니다. 안인걸 소장 전망은요? 지금 어제 오늘 급속도로 도는 이제 여의도 그 받은 글, 예. 장제원, 뭐 김기현, 뭐 이철규 등이 뭐 윤석열 정권에서 내사를 한다, 뭐 뒷조사를 했다 이런 게 엄청 돌아요.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학 족벌 집안이고 김기현 대표는 뭐 고래고기니 땅과 관련돼서 잡음이 많았고 이철규 찐핵관이라고 하지만 이분 옛날에 저축은행 사태로 구속된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권 개입이 따른 의혹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에서도 이게 백지화되니까 전진진 양평 군수가 느닷없이 이철규를 찾아갑니다. 원희룡을 찾아간 게 아니고 뭐 이제 여러 걸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서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설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동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워낙 지금 윤석열한테 당한 데다가 한동훈 장관의 최근의 언행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의 폭언과 비호감에 대해서 총선 때 폭망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싸우다 보면 뭐 격한 말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제1야당을 이원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겠다. 뭐 예를 들면 말이지만 어느 정권에서 아무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잡아다 족치는 건 맞지만 그 당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희룡 아니면 권영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원희룡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 너무 총대를 메고 실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대를 맡아도 굉장히 큰 공격에 처할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현주 의원 전망이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요새 그 우리 당의 현역 의원님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네. 전직하고 현직하고 같이 하자고? 뭐 이런저런 이제 상황도 좀 들어보려고. 예, 예. 근데 분위기가 아주 예사롭지 않고요. 그 밑에서 부글부글하고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윤핵관들하고는 안 합니다. 윤핵관들하고는 만나지 않지만. 온다고 그래도 안 받습니까? 네, 아니 그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짠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그 지금 보면요, 이 당에 이 의원님들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 윤핵관이 아닌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냐.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고 정치를 쭉 해왔는데 우리가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이지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국회의원 된 거 아니다. 그리고 이 당에 저 사람이 기여한 게 뭐가 있냐 대간절. 그런데 보자 하니까 지금 뭔데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를 다 내쫓고 무슨 뭐 검찰이니 뭐 용산이니 이따위 얘기하고 앉아 있느냐. 그 듣보잡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듣보잡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때까지는 참았지만 만약에 나를 건드려 나 가만히 안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분들의 집단적인 어떤 싸움이 충돌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까? 저는 어쨌든 예.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사실은 별로 없고 이것은 동업자 관계거든요. 동업자 관계가 지금 깨지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대위원장 문제는 어떻게, 저는 비대위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카드는요. 이분은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정치로 딱 노출되는 순간부터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언론의 타겟. 이제 일거수일투, 지금까지 왕자처럼 잘 지냈지. 근데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되기 때문에 저는 금방 깨질 것이다. 예.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영악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는가. 그래서 아마도 제 느낌에는 그다음에 이제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용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다음에 당선되려면 쥐 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서 거기서 지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서 막 싸우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 바보가 아니니까 아마 그 사람도 안 맡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현직 정치인이 아닌 누군가 그리고 대통령하고 그동안에 주변에서 상당히 교류해온, 근데 김한길 위원장은 별로 대중적 이미지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분보다는 저는 유사한 누군가인데 그런 사람 중에 누군가가 비대위원장으로 예. 내락이 되지 않겠나 이런 근데 예상. 아마 딜레마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인기가 워낙 없는데 대통령을 등에 업은 비대위원장 하자니 인기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안 하자니 그러면은 뭐하러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비대위원장, 비대위 하더라도 비대위원장 누구로 하느냐가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